이번 시간부터는 수학 1의 마지막 단원 수열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열 부분. 자, 이 수열 부분은요. 어쨌든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수의 배열입니다. 됐나요?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 수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열이라는 단어는요. 그 숫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은 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단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등차 수열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봐봅시다. 항이라는 게 뭔가? 항이라는 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항이라는 것은 어떤 수열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의 값을 항이라 그럽니다. 수열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값을 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A1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수열의 항이죠. 항.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첫째 항.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읽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제1항.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A2는 어떻게 해줄까요? 둘째 항 또는 두 번째 항 또는 제2항. A3은요, 셋째 항 또는 제3항.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가가지고 자, 여기 이제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해요. n번째 항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수열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그 일반화된 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러고요. 자, 근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그럼 이 등차 수열은요. 자,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수열은 수열인데 등 같아요. 뭐가? 차이가. 무슨 차이가요? 각 항 사이의 차이가 같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A1과 A2 사이의 차이가 D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 볼까요? 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에도 D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또 요 N번째 항 바로 전에는 A의 N-1항이 있겠죠. N-1항 그 다음이 N항 이렇게 되겠죠. 자, N-1항과 N항 사이에도 또 D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 말인 겁니까? A2 빼기 A1이 또는 A3 빼기 A2도 D고요. A4 빼기 A3도 D고요. 쭉 가가지고 AN-A의 N-1 이게 어떤 D라는 상수값으로 항상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항에서 바로 직전항을 뺀 거. 다음 항 빼기 직전항, 다음 항 빼기 직전항이 D라는 상수값으로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연수죠, 자연수. 1, 2, 3, 4, 5 이렇게 쭉 가잖아요. 자,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나죠? 1 차이 나고요. 1 차이 나고 1 차이 나. 아, 이게 이 자연수도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 그럼 이때 이제 요 D라는 것은요. D라는 것은 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에 존재하는 일정한 각 항 사이의 차이죠. 차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면요. 공차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공차. 각 항 사이의 공통의 차이를 공차 D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걸 좀 일반화 시켜 봅시다. 그렇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러는데 자, 어떻게 일반화 시켜 볼까요? 이렇게 일반화 시켜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 A2는 자, A1 플러스 D입니까? 그죠? A2 빼기 A1이 D니까 A-A5만 이항시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3은 어떻게 됩니까? A2 더하기 D 이렇게 됩니까? 그죠? 근데 A2가 A1 플러스 D니까 싹 대입해 볼까요? 자, 대입해 보니까 A1 플러스 2D가 될 거라고요. 자, A4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3 플러스 D잖아요. 세 번장에다 D를 더한 것이 네 번장이니까. 자, 또 A3자리 이걸 대입해 볼까요?
A1 더하기 3D 이렇게 됩니까? 자, 규칙이 보여요, 여러분들? 규칙이 자, 어떻게? 두 번장이니까 A1 플러스 1D, 세 번장이니까 A1 플러스 2D, 네 번장이니까 A1 플러스 3D. 자, 이렇게 쭉 간다면 N번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번장. N번장도 일단 A1이 더하기 될 것이고요. 자, 4니까 3이잖아요? N이니까 N 마스 1D.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됐나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요. 자, A1 첫 장의 첫 번장 플러스 N 마스 1D. D가 누구라고요? 공차.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우리가 등차수열 일반항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고 문제 풀 때 일일이 이렇게 유도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등차수열 일반항의 일반형?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특정한 모양을 이루어주면은 그 수열은 반드시 등차수열이 될 겁니다. 반대로요, 등차수열이 일반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요걸 잠깐 써볼게요. 요걸 한번 이제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했더니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까? 그죠? 등차수열 일반항 A에는 요런 모양이 좀 복잡한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은 결국 이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n에 관한 1차항, n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상수항이죠. 그래서 일반은 자, 등차수열 일반항 일반형은 요런 모양. AN이 자, 지금 이걸 일반화시켜서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PN 플러스 Q 요렇게 표현하자고요. 즉 AN이 N에 관한 1차식일 때 이 수열은 반드시 등차수열이 될 것이다. 반대로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양이 돼야 될 것이다. 자, 근데 한 개 더요. 여러분 봐봐요. AN이 이거였거든요. AN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였는데 이때 N의 개수가 D잖아요. N의 개수가 D. 이 D가 뭐였었죠? 공차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 N의 개수 P가 그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된다는 거. 됐나요? 자,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그 N의 개수가 반드시 그 등차 수열의 공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등차 중앙까지 보고 우리가 자 조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등차 중앙입니다. 등차 중앙.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등차 수열의 중앙, 가운데항입니다. 가운데항. 자, 등차 수열의 중앙, 가운데항. 그러면 이제 이 말인 거라고요. A라는 상수와 B와 C 이 세 개의 상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상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이룬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입니까?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차이와 이 두 개의 차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각각의 차이가 같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B가 A와 C의 중점이다. 맞나요? 자, 각 항사의 차이가 같다는 것은 B가 A와 C의 중점이다. 한가운데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A, B, C 사이는 어떤 관계식이냐면은 자, 2분의 A 더하기 C. A와 C의 중점이 B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또는 요거를 이제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 1을 곱해서 2B는 A 더하기 C. 실제로는 이 관계를 더 많이 씁니다. 분수보다는 뭐 똑같은 말이니까요. 됐나요?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다. 가운데 항을 2배로 한 것이 양끝을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럼 이 등차 중앙을 조금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을. 자, 어떻게 응용을 해볼 거냐면은 세 개의 미지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럼 그 세 개의 미지수를 어떻게 둘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두셔도 돼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2D. 자, 이렇게 두셔도 돼요.
자,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두시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세 개의 미지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가운데 항을 A라고 딱 그러고요. D를 한번 빼고 D를 한번 더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각 항 사이가 D라는 상수값으로 일정하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두셔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렇게 두시는 것이 훨씬 계산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4개짜리는 어떻게 둘까요? 4개짜리는. 홀수기가 아니고 짝수기다 보니까 한가운데 A라는 놈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개짜리는요. 자, 이렇게 둬볼까요? A 마스 D와 A 플러스 D. 이렇게 둬볼게요. 자, 그럼 얼마 차이 나요? 2D만큼 차이 나나요? 자, 그럼 앞에는 어떻게? A 마스 3D가 될 것이고요. A 플러스 3D. 자, 그래서 이걸 싹 더해주면은 3D 마스 3D, D 마스 D. 없어져 버리고 A만 남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수월하다고요. 물론 얘는 얼마씩 차이 납니까? 2D씩 차이 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각 항사의 차이가 일정하기만 하면 돼요. 됐나요? 그럼 5개는요? 5개는요? 양쪽에 한 개씩만, 이 3개짜리 양쪽에 한 개씩만 더 달아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A 마스 D 있으니까 A 마스 ED라고 달아줄까요? 자, 그 다음에는 A 마스 D,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자, 요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3개 또는 4개, 5개의 미지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그 각각의 미지수를 요렇게 두시면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시험 문제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조화수열도 등차수열과 구별되는 하나의 수열입니다. 등차수열과는 다른 거라고요. 근데 왜 등차수열에 이렇게 같이 묻어서 나오냐면은 자, 조화수열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인가? 역수를 했더니 등차수열. 이것을 조화수열 그래요. 자, 가령기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자.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요런 수열하면 요런 수열.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건 등차수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등차수열이 아닌데 이 수열을 각 항을 역수로 한번 해볼게요. 역수. 싹 뒤집어 볼게요. 자, 역수를 했더니 1, 3, 5, 7, 9. 오케이. 각 항 사이가 다 얼마씩 차이 나요? 2씩 차이 나는? 그렇죠. 역수를 했더니 등차수열이 됐어요. 역수를 했더니 등차수열이 됐다는 것은 이 수열이 곧 조화수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수열이 곧 조화수열이다. 이 말인 거죠.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개 더요. 우리가 등차중앙 했으니까 조화중앙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와 C가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가면 됩니까? 그러면 A분의 1 각각 역수하는 거죠. 역수. 그렇죠? 조화수열은 그 조화수열을 각각을 역수했을 때 이 세 개가 이 순서대로 그렇죠?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조화수열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차 중앙 관계식을 쓰자고요.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자, 가운데 항을 2배 한 거. 맞나요? B분의 2는 양 끝항을 더한 거. 그렇죠?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얘는 통분해 주니까 AC분의 A 더하기 C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B분의 2는 이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 보니까 A 플러스 C분의 2A 이게 조화 중앙의 관계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조화수열이라는 것이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이 세 개가 조화수열 이룬다. 역수해가지고 등차 중앙의 관계식을 써버리면 됩니다. 외우셔도 되겠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가지고 우리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보다 문제는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제는 훨씬 쉬워요.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부터. 자, AN이 등차 수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괄호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AN에다가 중괄호를 했다는 것은 그냥 이 AN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그냥 기호입니다. 기호. 너무 크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A는 어쨌든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인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1, 뭐 첫 번째 항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자, 등차수열 일반항 한번 써보고 시작해볼까요? AN은 A1 더하기 N-1D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A4가 나와 있으니까 자, A4는요. A4는 자, 여기에 N자리 4를 넣어요. A1 더하기 3D입니까? 근데 A1이 마이너스 11이래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3D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3D가 9, D는 3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랍니까? A10이죠, A10. A10은 여기다 넣어요. 일반항 A1 더하기 9D입니까? 9D? 자, 그대로 계산해 보자고요. A1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1 플러스 D가 3이라고 그랬죠? 3, 9, 27. 그죠? 그래서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번도 한번 가보자고요. 자, A5는 4 곱하기 A3이랍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A5는 A1 더하기 4D죠. 됐나요? 이게 A5입니다. A5. 4 곱하기. A3은요? A1 더하기 2D입니까? 2D? 자, 요거 정리 좀 해봅시다. 4A1, 3A1. 자, 8에다가 플러스 8D인데 4D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는 0.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자, A1과 D에 대한 관계식 한 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한 개 나왔고요. 자, 또 두 번째 관계식. 요거 한번, 요거. 자, A2 더하기 A3이다. A2는요, A1 더하기 D죠. 공차를 D라 그랬을 때. 자, A4는요, A1 플러스 3D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2A1 플러스 4D죠. 4D.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지금 6이 됩니다. 6. 됐네요. 그러니까 A1과 D에 대한 연립 방식. 자, 여기 4D 있으니까 이 값에서 이 식을 빼버릴까요? 그러면은 4D 없어지고, 자, 3A1에서 2A1 빼니까 A1만 남았고요. 0에서 6 빼주니까 마이너스 6 됐네요. 됐죠? 그럼 이제 A1이 마이너스 6입니다. A1이. 자, A1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4D는요, 18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그죠? A1에다 6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8인데 이항시키니까 자, 그래서 D는 얼마죠? 2분의 9입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또 A10입니다. A10은 A1 플러스 9D. A1에다가 마이너스 6, D에다 2분의 9만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 n개수 x1부터 xn을 넣어서 등차수열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30이라는 상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사이에 x1, x2, x3 쭉 가가지고 xn까지 n개의 숫자를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된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등차 수열에 공차가 이랍니다. 자, 이 등차 수열에 공차가 이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등차 수열을 AN이라 그러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인 건가요? 자, 요 마이너스 8은 A1이죠, A1. 그럼 요 30은 몇 번째 항이죠? 총 몇 개입니까? 요 가운데 n개가 있고 양쪽에 한 개씩 더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총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죠. 그래서 30a의 n 플러스 2가 되지 않겠습니까? an 플러스 2.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A1이 마이너스 8이고요. 공차 D가 2입니다. 이것일 때 A의 n 플러스 2는 자, 어떻게 쓴다고요?
A1 플러스 여기다 1을 빼는 거죠. 1을 빼주니까 N 플러스 1D. 맞나요? 자, N이니까 N 마스 1D. N 플러스니까 N 플러스 1D.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넣어볼게요. 마스 8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30일. 됐죠? 그래서 38 맞나요? 38, 19. 19. 자, N 플러스 1이 19. N은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됐나요? 자, 등차 수열. 자,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단순 계산에 가까워서 여러분들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봅시다. 세 번째 문제 3차 방식. 이런 3차 방식이 있는데 이것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렇죠. 1학년 과정에서 고차 방식 배웠을 때, 자, 이 세근, 3차 방의 세근을 우리 보통 어떻게 두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두죠? 근데, 이게 근데 등차수를 이룬대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두지 말고요. 이 세근을 이렇게 둬보자고요. A, 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둬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 3차 방의 세근을 등차수를 이루니까 이렇게 둬보자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요. 이 3차 방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볼 겁니다. 근과 계수 관계. 자, 선생님 여기다가 구석에다가 살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는요. 이것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자, 근과 계수 관계 뭐 있었죠?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그렇죠.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자, 기억나나요? 이거 3차 방식의 근과 계수 관계. 자, 요걸 써보고 보자고요. 자, 그럼 이 3차 방식의 세근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이 세근의 합을 구해봅시다. 요 세 개를 더해보니까 이 3차 방식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3a만 남아, 3a만. 이 3a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 오케이.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a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 세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게 세근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k값만 구하면 돼요. 굳이 d값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요? 자, 이 3차 방식이 한 근이 세근 중에 한 근을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1.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만 싹 대입해 주자고요. 어디다가? x에다가. 이 3차 방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해 보자고요. 자, 대입해 보니까 어떤 식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곱 1이니까요. 자, 플러스 3. 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 이 값이 0이 나오는 거죠. 0. 자, 마이너스 2k, k, 마이너스 k 이항시키니까 k는, 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고 5가 나오고. 됐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져 버리고.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자, 3개의 미지수 또는 4개의 미지수가 등차수일 때 그 각각의 미지수를 요렇게 놓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네 번째 문제. 조화수열이 나왔네. 조화수열이. 여러분들 조화수열의 관계식, 조화중앙의 관계식을 외우셔도 되겠지만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세수 하나, 둘, 세 개가 조화수열을 이룬답니다. 조화수열.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화수열이라는 것은 이 세 개가 조화수열이라는 것은 각각을 역수했을 때 이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수해보기, 역수. 자, 각각 항을 역수해버리니까 x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 그리고 x분의 1. 그렇죠? 이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등차 중앙의 관계식을 쓰자고요. 자, 가운데, 자, 2 곱하기 가운데 항은 양 끝을 더한 것과 같다. 됐죠? 자, 이거 통분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3x분의 2x 플러스 3인가요? 자, 이 값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는 4x 플러스 6. 자, 그러면 요까지만 쓸게요. 자, 요거 싹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그렇죠. x값이 두 개 나오겠나요? 그 중에 양수 x니까 그 두 개의 값 중에서 양수의 값을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등차 수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가 않아서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천천히 계산 잘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항 그리고 조화 수열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